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지역구가 충남 홍성 예산군이고요. 국민의힘 충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의 충남 대전 행정통합안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치 현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먼저 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관련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충남대전 행정통합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네. 예, 국민의힘의 정확한 입장이 뭐예요? 국민의힘은 예. 충남 대전을 통합하자는 저희가 처음 발의를 했는데 예. 지방 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예. 정부 여당이 내놓은 안은 선거용으로 지방선거용으로 급주해서 알맹이를 쏙 빼고 통합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충남 도민 대전 시민이 바라지 않는 통합이자 이런 것은 알맹이 없는 통합은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랬군요. 예, 충남 대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안이 담겨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충남 대전 통합안에서 세 가지 요건이 중요한 알맹이입니다. 예. 하나는 재정 분권입니다.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또는 등의 일부를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서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국토 개발이나 여러 가지 행정 권한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지방이 이야기해서 지방이 맞춤형 행정을 해야 지금 지방 소멸을 극복해서 할 수 있다는 행정 권한의 이양을 지금 저희가 담았었고요. 세 번째는 결국 그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강화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특례를 좀 인정해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인정해달라는데 정부 여당이 선거 앞두고 갑자기 두 달 만에 내놓은 안은 이런 알맹이 저희가 주장했던 알맹이의 70-80%가 다 쏙 빠졌어요. 그리고 그냥 뭔가 교부세 재원을 좀 더 통합하는 시도에는 증액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 등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재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SOC 등에 투자한다는 그런 수천억의 자금 등을 결국 둔갑시켜서 통합 재정 지원이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지방 분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통합법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광주 전남 통합 법안은 통과를 했잖아요. 네. 다른 거예요?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던데. 광주 전남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통합의 지역의 통합 기본법을 원한 게 아니라 대전 충남 대전의 통합을 할 때 이러이러한 우리의 그 자치 분권이 필요하다라고 권리를 주장한 건데 이걸 빌미로 해서 정부가 광주 전남에도 그럼 나이들 해봐라라고 해가지고 광주 전남 자기들이 막 이러한 것들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 광주 전남은 재정을 그냥 정부가 지원한다는 그 5조 원의 그것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요. 다양한 광주 특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특례가 대구 경북에서는 절대 다수가 다 빠져버렸고요. 우리 충남 대전 법안에서는 2개 정도만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례 조항에서도 절대적 차이가 있고 광주 전남에서는 우리 충남 대전이 필요한 재정 분권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요구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요구들을 정부가 들어주는 조건으로 호남용 어떤 지방 통합을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그렇군요. 그 대구 경북 관련해서요. 대구 경북 통합 행정 통합 특별시 관련해서는 주호영 의원이 강하게 통합을 주장하셨었나 봐요. 네. 그 대구 경북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지역 소멸 위기가 더
훨씬 심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전 충남의 통합이라는 것을 믿기로 해서 지금 광주 전남에 정부가 퍼주기 뭔가를 좀 획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대구 경북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어떤 박탈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하겠다 하고 하면서 광주 대구 경북도 저희 대전 충남 법안을 모태로 해서 법안을 냈어요. 예. 그러나 그 대구 경북 법안의 상당 부분도 또 광주 전남 법안에서 들어간 특례 조항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법안 심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통과를 했죠. 물론 행안위에서 대구 지역 그 의원들이 일부 찬성을 하셨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등이 나중에 대구 경북에서도 이런 통합이 호남의 특례라든가 대구 경북의 특례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뒤에 대구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대구 경북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을 지금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를 거치지 않은 채 민주당이 또 이재명 정부와 갈라치기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충남 대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의회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다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제외하면 되는데 대구 경북을 은근히 거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아이고 일부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기 할 필요 없다. 이건 또 당의 지도부에 무슨 어떤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저 대구 경북도 이번에 보류 시켜버렸죠.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대구 경북 가지고는 이견이 있는 것처럼 갈라치기를 해서 지금 역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판단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려면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주호영 의원하고 송호석 원내대표가 언쟁이 있었다고 해서 송호석 원내대표는 반대한 이유는 여론 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법안 심사 상임위 있어요. 법안 심사 단계에서 대구 경북 의원들끼리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쫙 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거기에서 본인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나는 보류하겠다. 그리고 의원들끼리 합의를 하는데 사실 실제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들 간의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그런 상태에서 법안 심사 소위가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 단계에서 상임위 행안위 전체위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 여진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송원석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공식적으로 내가 대구 경북을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을 안 밝혔고 주호영 의원께서는 혹시 지도부가 그 추미애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대구 경북을 제외하는 이유로 야당의 지도부에서 반대한다. 이런 어떤 야당 갈라치기를 거기다 한마디 넣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에서는 이 부분이 혹시 송원석 대표가 반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만 송원석 대표는 저는 그런 적이 없다.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지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들어보면 재정분권 좀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지자체가 원하는 특례 조항들이 더 포함돼서 정부의 안이 나오면 찬성하겠다는 거네요. 이번 지방분권의 행정통합은 재정분권과 행정권한의 이양이 핵심입니다. 그 두 알맹이가 빠진 지방분권은요, 속빈 강정이에요. 속빈 강정이기 때문에 그런 가짜 통합 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 상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인데 이게 자사주 의무 소각이 담겼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기업이 투자 의욕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사주라는 것은 자사주를 그 주주에게 어떤 이익을 배당금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자사주를 발행했다가 그것을 또 자사주를 거둬들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는 이유는 주주들에게 배당 차원에서 주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그 매입된 주주가 자사주가 나중에 여러 용도로 활용이 되기도 하지요. 네. 어떤 뭐 스톡옵션 등에도 활용되고 또 M&A 적대적 M&A 때 기업을 방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을 의무적으로 다 서각하라 이렇거니 하니까 이에 대해서 기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악화된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소를 해왔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해서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없이 이걸 또 일방통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 52시간제 상법 개정안 등을 해서 주주 이익을 더 강화시키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또 주주 이익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필요한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통합시키는 거죠. 결국 기업의 자율권을 훼손시킨다. 정부가 계속 지금 주가 부양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업을 옥죄일 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걱정입니다. 예.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지금 9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지금 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지만 24시간 뒤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이후에 바로 법 왜곡죄를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왜곡죄 역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대법원에서도 법관 회의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사법 3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의 그 절대 다수를 다 임명을 한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대법관 위에서 결과적으로 사심제 역할하는 헌법소원제를 채택한다. 그 다음에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등이 결국 우리나라 삼권분립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근본부터 흔든다는 것인데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각 분야에서 이에 대해서 의원 소지는 물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또 정부 여당이 절대 다수의 그 의원 그 의회 권력으로 폭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마저도 그 소수 야당이 그 수기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인데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도 계속 필리버스터를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그 국회 관례일 텐데 이거를 절대 다수당을 가진 민주당이 계속 24시간만 지나면 이것을 중지할 수 있어서 정말 그런 법안의 수기마저도 필리버스터의 본래의 뜻마저 살리지 못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 사법개혁 3법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법제도에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 법원장에서 굉장한 우려를 표시할 겁니다. 결국 이것은 사심제니 법관 증언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사법제도 혼란은 결국 대법원장께서도 뭐냐면 개헌 사안이다. 그 정도로 중대한 하나의 법률 처리가 법안이 가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면 개헌 사안인데 이것을
법을 개헌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연소지가 다분하고 우리 사법제도를 흔들고 결국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흔든다는 것이 걱정인데 지금 이것을 강행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법원장들이 아주 정말 가장 강력한 그런 그 방안으로 우려를 표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 처리될 여러 법안 가운데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있잖아요. 네. 예,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이 국민투표법도 예. 사실은 지금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마저도 어떤 법이 와서 처리되는지 모르고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법사위도 거치지 않은 것인데요. 예. 2014년인가요? 예. 헌재가 재국민투표권의 어떤 제한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허위 정보 유포 처벌 조항을 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각에서 지금 우리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었습니까? 자녀를 불특혜 채용하는 것이 상설적으로 일어났고 여러 가지 헌재의 어떤 투표 관리나 여러 가지 부정 투표를 꼭 제기 안 한다더라도 헌재 선관위 말씀하시는 거죠? 선관위의 어떤 여러 투표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가짜 뉴스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가짜 의혹을 제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다. 이런 선관위 보호법을 그냥 여당과 수기도 없이 법사위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이 어떤 법안이 상정되는 모르는 채 이걸 상정해서 처리하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투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수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투표제도나 이런 것은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더라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준 카드라고 보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있긴 한데 지금 그 상임위 위원장이 김상훈 의원이라면서요. 네. 예. 이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미 투자 특위에 저도 의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상훈 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의원들도 어느 누구도 국익이 담보된 그런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빌미로서 여당과 협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또 목리를 부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어떤 법안이든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법원장이나 법원장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법 3법도 지금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미투자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진다는 대통령의 질책, 그다음에 여당의 여러 가지 그런 액션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국민의힘이 처리를 안 해줘서 하는 것처럼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에서 보여진 것을 보면 두 가지 칼을 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미국의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트럼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 등의 타결은 지었지만 이 내용 등이 엄청난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만큼 이것을 어찌됐든 시간 끈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지요.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이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이것을 이재명에게 협박을 하고 이번에도 관세를 25% 환원하겠다 등 그 품목 관세를 환원하겠다 등 협박을 하니까 결국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진다고 지금 저희가 특위를 이제서야 구성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다른 악법들을 처리한 것을 보면
왜냐하면 이것은 오래전에 처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와 특위를 구성해놓고 마치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아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날을 가지고 뭐 우리가 비준 받으러 할 때는 비준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든지 지금은 또 비준과 상관없이 그래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여당이 또 이에 대해서 많은 또 저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처리가 됐을 때 국내에서 적어도 국민 혈세가 연간 28조 정도 미국에 투자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는다든지 옥상옥이 우려가 되는 대미 투자 공사를 대거 뭐 한 500명 규모로 신설할 것 같고요. 첨단 그런 대미 투자 과정에서 국내 첨단력이 대거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어제 공청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뭐 그 정부 여당과 협상할 그럴 저기는 아니지만 분명한 이것도 정확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되는 그런 법안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김상훈 위원장이어서 협상 카드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전혀 그럴 생각은 없다란 말씀을 하셨고요. 예, 당내 상황을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이요. 무죄 주장 원칙 등을 밝히고 사실상 절연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내에서 노선 변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 봐요. 당 노선 결정을 놓고 의원들 투표하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강승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우리 당내에 어떤 분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당 지도부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었고 지도부는 어떤 노선을 가지고 지금 이끌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부 우리 당내 세력에 있어서는 당 지도부의 노선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대우를 정멸을 해야 여당 폭주에 국회에 맞대응할 수도 있고 지방선거를 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또 당내 일부 세력에서는 이런 부분이 계속 여당의 폭주에 대응하려면 당내 대우부터 먼저 정비해야 된다. 그런데 당내 윤석열 대통령의 절연 등이 절대적으로 선결되지는 안 된다는 입장과 당 지도부에서는 이는 그동안 뭐 윤 대통령의 계엄이라든지 탄핵에 대해서 사과 입장도 밝혔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향도 밝힌 만큼 이 내부 싸움에 더 이상 함몰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대여투쟁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얘기가 의견이 다양하게 의충동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양하지만 실제는 이제 대우를 정리해서 지방선거 또 당내 싸움 대외 투쟁 등에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부 사퇴론 또 장동혁 대표 사퇴론 이야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거는 뭐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지요. 지금 사퇴를 해서 뭐 무슨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것은 말이 어렵고요. 또 많은 당원들이 이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예비 후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들이 수도권을 비롯해서 예비 후보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지금 뭐 그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탄핵되고 많은 지금 당내 갈등들이 노출됐는데 그러면 뭐 지금 전윤하고 그냥 무슨 뭐 우린 중도 확장한다는 그 한 선으로 그런 많은 후보들이
우리 당에 예. 출마 의지를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줬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정리하고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어쨌든 저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폭주를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예. 결국 막아내지 못하면 일당 독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우를 정비하면서 대여 투쟁의 전선을 형성하면서 우리 내부를 정리해 가야 되는 것이지 네. 무슨 뭐 내부 싸움에서 무슨 전련인지 전환인지 한판 무슨 투표로 끝장을 내고 나가자 이런 자체도 그렇게 뭐 그게 무슨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죠. 하나의 그들의 주장일 뿐이죠. 네. 지금은 대우를 정리하고 모일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다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